안녕하십니까. 구본철입니다. 최근 정치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삶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리고 이번에 홍수를 맞이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정말로 쓸데없는 일을 가지고 국민의 마음을 마치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서 양평고속도로다 또는 김건희 대통령 영부인의 어떤 개인적 활동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쓸데없는 일에 이 정치판을 오염시키고 또 이 공중파를 오염시키는 이런 쓰잘데기 없고 부정부패하게 이를 데 없는 이 정치인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인 한국에서 저들을 허락해야 될지 국민 여러분 또는 시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여러분의 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또 국민의힘이다 또는 민주당이다 이런 정치 세력들에게 휘둘리며 그들의 노예 생활을 한다면 대한민국은요 이제 경제 10위권이 아니라 13위권, 올해 13위권으로 떨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13위권에서 15위권으로 떨어지는 것은 이제 순식간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아주 절제절명의 순간에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이 지금 수출을 유지하고 있는 거, 올해는 수출이 한 20% 줄었다고 하는데 줄은 이유가 바로 반도체가 한 25% 줄었기 때문이죠. 한 20% 줄었다고 하는데 그 대부분의 그 원인은 이제 반도체이지만 앞으로 뒤에서 보이지 않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전체 고용의 80% 그리고 기업 수의 9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있습니다. 그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건 대한민국의 근간인 것은 바로 제조업이죠. 제조업을 지금 심각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의 미래의 핵심 과제로 삼고 고민하는 정치인이 있어야 하지만 지금 아무도 이 중소기업 문제에 대하여 어느 정치인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중소기업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 대한민국이 살아 움직이는 것은 그동안에 대한민국과 연을 이어온 외국 바이어들이 1차적으로 한국에 온답니다. 와서 어떤 제품을 요구를 하는데 그 제품은 이미 중국에서 비슷한 품질 수준으로 개발을 또는 생산을 하고 있는 것이고 딱 그렇기 때문에 바이어들이 오면은 일단은 한국의 중소기업 업주 사장님들에게 중국 수준으로 중국 가격 수준으로 맞춰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제 중소기업 사장들은 울겨 겨자 먹기로 이제 중국의 가격으로 맞추다 보니까 생산성이 거의 없다시피 한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현재 중소기업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이 바로 최저임금의 다락 같은 인상과 또 하나 전기료 인상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다 컨트롤 할 수는 없다 손 치더라도 적어도 전기세, 전기료만은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천이기 때문에 영흥도의 그 석탄 발전소를 한번 가봤습니다. 2034년부터 석탄 발전소의 수명이 이제 종료되고 그래서 이제 다른 발전소로 대체하여야 하는데 현재 제10차 전력 수급 계획에 문재인 정권서부터 LNG 가스 발전소로 대체한답니다. 아무 생각 없는 것이죠. 근데 LNG 가스 발전소의 그 현재 한국전력의 구매 단가를 보면 킬로와트당 256원입니다. 원자력은 61원입니다. 석유 발전은 120원에서 140원입니다. 태양광은 202원입니다. 풍력은 210원입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비싼 발전이 무엇이죠? 가스 발전입니다. 심지어는 원자력보다는 한 4배 이상 비쌉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전력을 LNG 석탄 발전소나 석유 발전소를 다 없애버리고 LNG 가스 발전소를 한다면 대한민국의 전기세는 배 이상, 아마도 3배 이상 올려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만일에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전기세를 낮춘다면 그 낮춰서
이제 손해보는 전기세는 누군가는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기업들은 조금 저렴하게 하고 일반 가정 전기요금을 4배 정도, 대한민국보다 4배 정도 비싸게 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전기를 풍부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개개인적으로 보면 독일 같은 나라는 굉장히 우리 한국보다도 생활 수준이 낮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만일에 대한민국의 전기료를 2배, 3배 올린다면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은 살아날 중소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같은 경쟁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구조조정하거나 도태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경쟁력 없는 중소기업은 최저임금을 더 이상 올릴 수 없는 기업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민노총이다 또 많은 일부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을 올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이도 그 목소리를 받아줘서 최저임금을 다락같이 올린다면 살아남지 못하는 중소기업들 당연히 도태될 거고 당연히 도태시켜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참 대책 없는 사람들이죠. 얼마든지 우리는 전기료를 낮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인들이 참 어떤 시각에 젖어가지고 국민 개개인, 시민 개개인, 우리 중소기업 개개인의 삶의 그 고충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는 것입니다. 자, 정치인들이 지금처럼 우리 국민의 삶과 아무 상관없이 양평고속도로다 또는 영부인의 쇼핑이다 등등 정말 아무 상관없는 일을 가지고 귀한 공중파를 차지하고 있는 거 보면 정말 정치판을 한번 뒤집어 한번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이 국민의힘이다 아니면 민주당의 여기에 완전히 노예처럼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참 새로이 정치 이념과 정치 플랜을 가지고 진입하려는 신진 세력이 참 대한민국에서 살아남기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에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한다면 만일 이런 공약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이제 그 문제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가 바로 우리 국민의 건강 관리에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망 그 원인 중에 암이 굉장히 많은데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그 유전적으로 암 발생률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먹는 음식에 발암물질을 더럭더럭 붙여서 그것을 먹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어떤 발암물질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식품, 그 다음에 숟가락, 젓가락, 그 다음에 도구, 그 다음에 심지어는 농수산물, 그 다음에 바다에서 잡는 어패류, 이런 것들 모두 락스나 차염소산 나트륨이나 차염소산 수나 과산화수소나 이런 발암물질을 유발하는 살균 소독제를 쓰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이게 더 심화됐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바로 살균 소독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는 살균력이 좋고 또 뭐라고 할까요? 값도 싸고 이렇기 때문에 이 락스를 사용합니다. 락스, 여러분들이 표백제 세탁소에 사용할 때 사용하는 락스에 그게 보시면 식품 첨가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것을 희석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그걸 제대로 희석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는 유치원에서도 그런 것을 쓰는 걸 제가 확인을 했고 학교나 이런 데서는 심지어 조리실의 아주머니들이 조리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그 락스 냄새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죠. 자, 그런 것들이 냄새로 들어오든 피부로 들어오든 또는 음식으로 들어오든 모두가 다 발암물질입니다. 자, 이 발암물질을 알면서도 아무도 관리를 안 합니다. 심지어는 교육기관에서도 관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국민들의 개개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런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도 인천시의회에서도 그것에 대한 그 심각성을 관리 안 합니다. 보이는 거, 제몰포 프로젝트다. 무슨 신흥홍콩 프로젝트다. 이런 프로젝트, 눈에 보이는 프로젝트. 그것은 개개인의 삶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인천 300만의 시민의 삶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정치를 합니다. 만일에 제가 정치를 한다면 인천 시민에게 여러 가지 개인의 그 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의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말
멋진 정책을 이제 아이디어를 내고 정치를 하고, 또 하나는 우리 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심지어는 고등학교까지 전체적으로 이 양자 살균수 장치를 하나씩 설치하게 하고, 그래서 학교에서 모든 락스나 과산화수소나 차이염수산수를 모두 버리게 하면서 건강한 식품에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챙기고, 또는 요양원이라든지 또는 모든 노인 뭐라고 할까요? 그 모임하는 장소, 노인회관 이런 데다가 다 하나씩 설치하도록 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한 2만 명 이상이 되는 우리 농업인들에게 다 한 대씩 제공할 거고, 그리고 배를 가지고 있는 우리 서해 오도 어민들에게도 한 대씩 다 제공할 것입니다. 자, 이런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인천시 예산 중에 아주 1% 정도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 모든 시민의 삶이 건강해지고, 적어도 인천 시민의 삶이 건강해지지만 정치인들은 인천 시민의 개개인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러한 정책에는 아무리 상관없습니다. 만일에 영흥도 발전소를 다 없애버리고 LNG 가스 발전소가 아니라 양자 에너지 발전소를 설치하고 영흥도 주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올 것인지, 또 반도체, 영종도의 반도체 단지가 제3 유수지에 반도체 단지가 건설이 되고 거기에 반도체 유치를 한다면, 그러면 우리 300만 시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오는지, 그건 아무 상관없이 그 반도체 유치하는 걸로 하고 만 명 정도의 고용 인구가 창출한다는 정도, 인천 전체 300만 시민의 삶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정치인이라면 300만의 시민이 이익이 되고, 그 다음에 농업인, 어업인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직접적인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고민하고 창의력을 발휘해서 제시를 해야 합니다. 그런 정치인이 이제 필요하고, 앞으로 제발 국민의힘이다, 민주당이다, 이런 정당에 매이지 마시고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올 수 있도록, 또는 새로운 인물이 나올 수 있도록, 새로운 젊은 친구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정말 창의력 있고 국민을 위한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눈과 귀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